2022년 초 조선시대 음악서적인 악학괴범이 국가과학유산으로 등록됐어요. 국악 관련 자료가 국가 중요 과학기술 자료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궁중음악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악학괴범, 그 시대 음악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자료인데요. 악학괴범을 편찬하기 위해 힘쓴 핵심 인물, 조선의 제9대 왕 성종입니다. 조선 왕족, 잘 알려진 것처럼 유교 문화가 꽃피운 시대였어요. 당시에는 국가의 음악이 어지러우면 임금의 통치도 흔들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의례를 뜻하는 예로 질서를 구현하고 음악을 뜻하는 악으로 조화를 추구하려고 했어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조선시대에는 예악을 중시하게 돼요. 특히 성종은 의례에 있어서 음악과 관련된 업적들이 다양해요. 성종은 즉위하자마자 세종과 세조도 이루지 못한 조선 왕실의 5가지 의례, 즉 국조 오례의를 완성했어요. 이 국조 오례의를 통해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국가 공식 의례의 기준을 정리했고요. 의례 종류에 따라 곁들이는 음악도 모두 다르게 했어요. 예를 들어 오례 중 하나인 길례는 천지나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인데요. 이때 종묘제례악을 연주했어요. 군대를 검열하는 의식인 굴례에서는 임금이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군대가 행진할 때마다 각각 다른 음악을 연주해야 했죠. 또한 왕실에서 누군가 죽었을 때 지내는 흉례에서는 악기만 배치하고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고요. 성종은 이렇게 의례와 궁중음악을 항상 함께 연주하도록 하여 기강을 반듯하게 세우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성종 이전에는 예악이 성공하려면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뛰어나야 한다고 믿었어요. 음악 자체보다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성종은 예악으로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만들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관리들 중에서 음률을 아는 사람들은 장학원에서 겸직하면서 매달 주기적으로 음악을 익혀야 한다는 걸 강조했어요. 연주자들을 관리하는 관료 또한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추어야 비로소 음악이 바르게 연주되고 풍습과도 조화를 이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 예로 성종이 재위하던 당시 성현이라는 인물은 원래 경상도 관찰사였는데요. 당시 장학원의 관리와 자문을 맡고 있던 유자광은 음률에 밝은 성현이 장학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강력 추천했어요. 훗날 이 성현과 유자광은 악학괴범을 편찬해서 궁중음악을 집대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죠. 이후에도 성종은 젊고 총명한 신하들을 골라 송나라의 음악 이론서인 율려신서를 배우게 했어요. 실력 있는 관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성종이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악학괴범은 조선 최초의 궁중음악서예요. 아니 그럼 성종 이전에는 음악 관련 책이 없었냐고요?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의 음악과 관련된 궁중서적들은 대체로 악보이거나 국가의례의 과정을 기록해둔 의궤였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훼손되었거나 남아있다 하더라도 엉성하고 내용상에도 오류가 많았죠.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조선시대는 모든 의례를 행할 때 음악을 곁들였는데요. 즉위하자마자 국조 오례의를 통해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성종은 예와 짝을 함께하는 음악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음악의 기준과 규칙을 담은 책을 편찬하여 후세에까지 전수하려고 한 거예요. 오랜 고심 끝에 성종 24년에 이르러 악학괴범이 세상에 탄생하게 돼요. 9권 3책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당대의 네로라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장학원 최고의 엘리트인 성현과 유자광, 신말평, 박곤, 김복근이 주축이 되었죠. 괴범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책은 조선 음악을 집대성한 규범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이론서와는 달리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는 방식으로 조선시대 음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치밀하게 기록해 두었어요. 악기 편성과 연주 절차, 악기 제작 방법과 연주법, 음악에 따른 춤, 의상, 소품까지 글과 그림으로 정리해 두었죠. 당대나 후대 누가 보아도 한 번에 알아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악학괴범 권 6과 권 7에는 악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악기의 생김새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그 그림의 치수와 재료까지 아주 세세하게 쓰여 있어요. 덕분에 요즘 만들어지는 국악기들도 이 책에 적힌 치수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정도이니까 믿고 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인 셈이에요. 권팔에서 다루는 의복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볼까요? 황화갑이라는 옷인데요. 언제 입는 건지, 재료는 무엇인지도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적어두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으로 조정의 악기가 모두 소실되었을 때에도 악학괴범을 토대로 악기와 악보를 복원할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악학괴범처럼 상세한 형식과 내용을 갖춘 음악서적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워요. 게다가 음악뿐만 아니라 당시의 국어사와 복식사, 미술사 연구에도 큰 참고 자료가 되고 있는 셈이죠. 과학사에서도 큰 의미를 가져요. 악기 제작에 쓰인 재료를 통해서 15세기 우리나라에서 자랐던 나무 종류와 자연 환경까지도 추적해 볼 수 있거든요. 성종 덕분에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정말 귀중한 사료를 얻게 되었네요.
유교의 예학을 바탕으로 조선 통치의 근간을 세운 성종, 생애 마지막까지 악학괴범을 집대성하며 후대에게 잘 보존된 조선의 문화를 전해주려고 했던 왕. 그 세심한 노력 덕분에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조선의 문화가 생생하게 전해 내려올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요? 박물관이나 책, TV에서 조선의 문화를 접하게 된다면 이를 우리에게 다다르게 한 왕, 성종도 함께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